반갑습니다. 구미건축가 이현우입니다. 오늘은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 덴마크 사람들은 어떻게 짓고 사는지 오늘 볼게요. 근데 되게 벽돌집입니다.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벽돌집에 아니 이게 되게 너무 건물이 올드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올드하지 않습니다. 되게 평면들 보시면 되게 디자인된 집이에요. 이거 되게 디자인된 집입니다. 그 기능적으로 아주 중요한 용도에 맞게 디자인을 한 집이에요. 그래서 건축가 두 분이시죠. 이게 올드 뭐그 전형적인 건축물을 한 게 아니고요. 어, 너무 높죠. 이 층에 비해서 지붕이 너무 높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덴마크의 기후에 맞는 거예요. 덴마크는 눈이 많이 옵니다.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경사가 심한 지붕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눈이 쌓이지 않게 그래서 지붕이 거대한 거죠. 한국 그 전통 한옥도 지붕이 크죠. 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외국도 똑같아요. 똑같이 이런 거죠. 이게 전형적인 덴마크의 집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지붕이 커요. 지붕이 경사가 심하게 되니까 경사가 어느 정도 올라가. 그러니까 내부의 그 용도 때문이 아니라 경사가 심한 지붕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얘기했죠. 지붕이 어느 정도 처마가 나야지 외장재를 보호하는 겁니다. 외장재를 보호하는 이 벽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면이다. 처마가 있는 거예요. 처마가 좀 길다 보니까 지붕이 무겁잖아요. 무거우니까 처마 끝에 기둥이 박힌 거죠. 기둥이 박히면 기둥만 있는 게 아니죠. 기둥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게 여기죠. 이 구조를 보면 여기 물바지가 있는 거예요. 물바지가 있고 여기에 이제 드레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물 처리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염 방지도 있고 상당히 기능적으로 우리가 벽돌집이다. 그러면 이제 외장재를 어떻게 보호하고 이런 거에 대한 그 핵심 아주 그 기본이 충실한 그 전원주택인 거예요. 전원주택인 거죠. 이렇게 해서 이 건축가가 하는 얘기가 150년 동안 그대로 살 수 있는 집을 설계하겠다고 해서 지은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이 건물이 편하게 수리 안 해도 150년을 갈 수 있지 않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주장하고 그러니까 이슈가 있는 거죠. 최대한 이 건물이 손질도 안 하고 오래 갈 수 있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냐. 거기에 이슈가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설계의 포인트가 그거예요, 그거. 얼마나 오래 가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분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거죠. 보세요. 이렇게 생긴 거죠. 보시면 이거 지붕이 있고 거대한 지붕에 물바지가 있고 물이 고여서 기둥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물 내는 드레인도 있는 거, 홈통이라고 그러죠. 선홈통이라고 하는데 드레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기능적으로 되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어찌됐든 외장재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벽돌에 대한 외장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면이다. 처마가 있는 거죠. 처마가 길다 보니까 한 1m씩 나왔어요. 지붕이 무거우니까 기둥을 받고 거기에 드레인까지 해결한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니 무슨 건물이 이렇게 심플해. 무슨 건물이 이렇게 너무 좀 그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이 덴마크 유명한 건축가인데 디자인을 한 겁니다. 디자인을 한 거예요. 아니 디자인을 하다 만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엄청나게 디자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심플하죠. 거대한 지붕에 근데 사실은 그 내부의 기능상은 요만큼밖에 없어요. 요만큼밖에 사실은 내부에 경사면은 안 살리고 이거는 허당인 거죠. 왜? 눈이 많이 쌓이니까 이 경사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지붕을 만들고 물바지를 만들고 여기다가 기둥을 박아서 드레인까지 해서 외장재를 보호하고 도는 거죠. 평면도 봅시다. 평면을 보면 그 기둥이 여기 둘, 셋, 네 개입니다. 네 개. 그래서 거대한 처마가 있어서 외부에 있는 벽돌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현관이죠. 현관에 들어보시면 2.6m, 2.6m의 거대한 현관이 여유가 있는 현관인 거죠. 현관이 넓어요. 거의 3.5에 2.6이니까 방 하나 사이즈야. 방 하나 사이즈에 여기가 벤치 의자예요. 벤치 의자. 이게 신발장이 아니라 벤치 의자입니다. 벤치 의자에 여기로 가면 여기 이제 물건 놓는 거죠. 신발도 놓고 창고도 놓고 뭐 드레인도 되고 외투도 걸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요 사진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죠. 신발장이 아니에요. 벤치 의자. 여기 요 안에다가 신발도 넣습니다. 신발을 넣고 플로링, 그러니까 내부는 합판이 되어 있고 외부는 구조가 간단해요. 블럭입니다. 블럭. 구조형 블럭. 블럭을 내면을 싼 거예요. 기둥이 이게 두껍죠? 이게 다 블럭이야. 블럭입니다. 블럭이 있고 바깥에 벽돌을 싼 겁니다. 그래서 벽이 두꺼워요. 그래서 내부 인테리어 보시면 이 블럭이 이제 그대로 이제 블럭이 보이는 거예요. 싼 블럭이 내부에 노출시키고 합판을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삼각형이 거대하니까 우리가 칼라 타일하고 이렇게 이게 삼각형이잖아요. 처지잖아. 그래서 이게 뭔가 잡아줘야 되잖아요. 여기 허당이니까 와이어로 삼각형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 와이어가 잡히는 거죠. 안 그러면 이게 벌어지잖아요. 지붕이 벌어지니까 와이어로 끝과 끝을 삼각형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는 간단해요. 블럭 위에 나무 트러스 지붕을 만든 거죠. 근데 그 지붕이 거대한 거죠. 왜 그러냐? 덴마크는 눈이 많이 옵니다. 눈이 많이 오니까 그래서 요 들어오시면 여기 현관이 넓어요. 그래서 사진에도 보시면 현관이 넓죠. 현관이 넓게 여유 있는 공간이 있는 거죠. 그 안에 이제 뭐 외투도 털고 뭐 이런 공간들이 있는 거죠. 근데 넓게 잡아놨어요. 여기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여기 문을 달아서 중문을 달아서 이제 해야겠죠. 그래서 현관이 있고 들어오면 거대한 공간이 있는 거죠. 거대한 8.6m, 7.5m의 주방이 있고 식탁이 있고 거실 공간이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 TV를 놓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TV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TV 위치가 중요해요. 여기에 이제 냉장고, 유틸리티가 있고 그래서 거대한 들어오자마자 거대한 공간이 뻥 뚫린 높이를 살리는 거죠. 살려서 뻥 뚫린 공간이 있는 거죠. 들어오면 그 공간이 높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거죠. 그래서 아까 여기 있죠. 뭐 냉장고 뭐 이런 걸 유틸리티를 닫아놓은 거죠. 여기 들어가면 방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서 TV를 놨을 텐데 여기 식탁에 이 집의 모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아까 여기 현관이죠. 현관에 들어오면 여기 주방 세트가 있는 거죠. 상부장이 없죠. 하부장만 있습니다. 상부장이 굳이 필요 없는 거죠. 공간을 넓게. 그래서 여기 와이어로 잡아서 삼각형 구조를 만드는 거죠. 일로 나가는 것이 있고 식탁이 있고 그 뒤에 소파가 있는 거죠. 여기 소파가 있죠. 소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식탁이 중요한 거죠. 집의 중심은 이제 식탁인 겁니다. 그래서 소파는 그냥 간단하게 2인용 소파에 그냥 테이블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되게 소파가 중요하죠. 소파에서 잠도 자고 온 가족이 막 거대한 소파가 필요하잖아요. 얘네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반대편에 우리 같았으면 TV를 놨을 텐데 테이블에 뭐 서재같이 꾸미는 거죠. 이 방에 이제 그 내부도 이제 콘센트가 다 노출돼 있어요. 바닥에서 선과 콘센트가 노출돼 있죠. 다 라인이 콘센트가 굳이 벽에다 숨기지 않는 거죠. 이 라인이 그냥 이렇게 노출해 놨어요. 이게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150년 가는 집을 져야 되잖아요. 150년 동안 이 스위치나 전기를 갈 수 있게. 아니 이런 거죠. 110V 쓰다가 갑자기 220V로 바꿔. 아니 국가적으로 전력을 바꾸는 계획인데 나 150년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전선을 바꾸든 코드를 바꿔야 되잖아. 그걸 쉽게 교체할 수 있게 노출해 놓은 거죠. 마감에 굳이 벽 속에다 숨기지 않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 나름대로는 연구를 해서 합판과 그 다음에 벽돌과 그런 외장 모습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 반대편인 거죠. 평면도에 다시 돌아가면 아까 요 복도죠. 복도에 나가는 계단의 외부 문이 있고 요 문도 열려요. 열려서
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미니 소파 있고 여기에 방이 하나 있는 거죠. 방이 3.2에 3.9에 방이 하나 있고 여기로 들어가서 화장실을 들어가면 샤워부스랑 세면대랑 변기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방이 하나 있는 거죠. 3.5에 3.2m에 여기 방이 또 하나 있고 여기 이제 마스터가 있고 옷장이 여기 벽 속에 빌트인처럼 딱 들어가 있고 여기에 여기로 들어가는 이제 창고가 하나 있는 38평짜리 전형적인 그 150년 가는 건물을 짓는데 요즘 뭐 하이테크한 자재를 쓴 게 아니라 그냥 점토벽돌에 점토기와 전통적인 문양을 쓰는 거죠. 그래서 덴마크의 전통적인 이제 우리나라처럼 우리도 이런 건축을 많이 합니다. 한옥 구조를 최대한 살려서 뭐 현대적인 걸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붕이 크죠. 왜냐면 눈이 많이 오니까 지붕이 거대한 거죠. 왜냐면 눈이 쌓이면 안 되니까. 이 지붕이 재밌습니다. 북쪽으로 갈수록 경사가 심하고 남쪽으로 갈수록 경사가 낮아요. 왜? 남쪽은 눈이 안 오니까. 빗물은 지붕에 쌓이진 않잖아요. 경사가 완만하면 눈이 쌓여서 지붕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사가 심하고 처마가 내면이 다 있어야죠. 내면이. 왜? 외장재가 다 벽돌이니까 벽돌을 150년 동안 유지를 할 수 있게 그래서 이렇게 처마를 내면을 다는. 그래서 평면도를 보시면 내면이 다 처마인 거죠. 그래서 들어와서 비 안 맞고 다니는 회랑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바닥이 다 있습니다. 내면이 다 튀어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조는 간단해요. 베이스를 크게 만드는 거죠. 처마도 크게 만들고 안에 벽돌에 정사각형의 집을 짓고 구조는 되게 현대적인 평면이죠. 간단합니다. 기역자로 푼 거죠. 공간들은 방들을 풀고 가운데 거대한 주방과 거실을 놓는다. 그래서 딱 현관에 들어갈 때 이분이 보니까 집이 커 보이는 거죠. 커 보이고 방 3개에 화장실에 하나. 덴마크 벽돌집은 어떻게 지을까의 전형적인 표본입니다. 이게 이분들이 유명한 덴마크 건축가인데요. 이게 150년 되는 150 동안 유지 보수가 필요 없는 아주 효율적인 집을 짓겠다 해서 디자인한 집이라서 제가 특별하게 오늘 소개하는 집입니다. 감사합니다.